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칸 추론 프리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빈칸 추론 정말 어려운 파트죠. 킬러 배제가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빈칸 추론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빈칸 추론이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을 많이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빈칸 추론은 계속해서 킬러였기 때문에 1등급인 친구들도 빈칸 추론 4문제를 풀기보다는 2문제는 버립니다. 그리고 이 2문제는요, 그냥 다 읽고 이해하고 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빈칸 추론에 대한 전략이 또 딱히 없어요. 그리고 3등급 이하 친구들은 당연히 빈칸 추론 4문제는 제끼죠. 지금 사실 킬러 배제가 된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약간 신생아처럼 이 빈칸 추론을 처음 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준비한 건 뭐냐면요. 바로 빈칸 추론을 푸는 방법입니다. 일단 핵심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요. 빈칸 추론 전체 글 다 읽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글을 다 읽고 선지 분석 다 하고 푼다. 그럼 기본적으로 4분, 5분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 계산을 해보면 빈칸 추론은 3분 이내로 풀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왜 계속 먹히냐? 여러분들이 글은 읽히는데 선지 분석에서 얘도 답인 것 같고 얘도 답인 것 같고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근데 내가 시간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버리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6분, 7분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순서별 문장 삽입에서 진짜 좀 쫄립니다. 글이 잘 안 읽혀요. 네. 그러면은 빈칸 추론을 다 읽지 않고 어떻게 풀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타깃 설정.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방법은요. 글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실하게 타깃팅하고 그 타깃팅을 찾아서 글에서 단서를 찾아 읽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려운데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이 생긴 키워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이번 수능 문제를 가지고 설명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말 정리 시작할게요. 우리말 정리는요.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총 3문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문학은 도움이 된다. 언어학습 과정에서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요. because of 이유가 있습니다. 문학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요 명사의 자리가 비어 있고요. 이거 문학이겠죠. 문학이 길러주는 건데 이 독자들에게 길러주는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정리를 해보면 문학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깃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깃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전체적인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타깃은 문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독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학이란 말이에요. 자, 이 문학이 누구한테? 독자들에게 길러준 능력이 무엇이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빠르게 훑어서 literature, 그리고 readers, 그리고 뭔가 helpful. 여러분 요것도 체크 같이 하나 더 할게요. foster가 더불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단어들을 찾아주셔야겠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빠르게 읽어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읽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이 좋게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빈칸의 문장 안에서 이미 이 빈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왔습니다. 문학이 언어학습 과정에 있어서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인 거죠. 이거를 찾고자 여러분들의 이제 문학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독자에게 뭘 했냐 요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훑어 내려가는데요. 문학 찾아볼게요. 문학 어딨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타깃 설정을 하셔가지고 요 문장부터 읽어야 된다. 중간에는 우리가 빠르게 스킵할 수 있어야 한다. 인 거죠. 자, 그러면 문학의 상상력을 풀어서 이렇게 관여하고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럼 여기는 색깔을 제가요 빨간색으로 요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문학의 상상력을 갖춰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enables, 이게 뭐냐면 가능하게 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파란색으로 체크해도 될까요? 왜냐면 readers, 독자들이라는 것은 문학을 보는 사람들, 문학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 학습자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 뒤에 내용이 이제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관점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요. beyond, 별표 칠게요. 뛰어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케니컬 측면을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beyond the more mechanical aspect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언어 학습 과정에 있어서 기계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유추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정답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요 행위가 바로 여기가 될 거니까요. 그쵸? 문학이 독자에게 해주는 것,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중간의 내용을 스킵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타깃이 뭐가 되는 거야? 이 타깃은 이제 mechanical aspect가 무엇인지, 이거를 뛰어넘는다라는 게 무엇인지가 타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타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빈칸 추론을 풀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타깃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뒤에 내용을 봤더니 소설, 시국, 단편소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탐색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노란색 부분, 즉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냐는 거야. 얘네들의 행위를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부분인 거죠. 그 글 속에 살 수 있대. inhabit가 거주하다, live in이에요. 이 독자들은 소설이나 책들을 읽으면서, 즉 문학을 읽으면서 그 속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e or she, 이것도 누구예요? reader 또는 learner, 학습자, 독자가 되겠죠. 즉 he or she 뭐 할 수 있어요? 그 책 안으로 빠져든다, 풍덩,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어느 정도 눈치채셔야 됩니다. 한번 끊어볼게요. 자, 가볼까요? 자, 우리가 타깃을 설정했죠. literature, 문학이 독자에게 해주는 것. 그것을 타겟팅해서 살펴보니까 그 글 자체에, 그 책 속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맥락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기계적 측면이 아니라 의미적이고 내용적이고 맥락적인 스토리 측면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고 선지속으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 linguistic insight, 제껴야 돼. 얘는 처음부터 답이 될 수가 없지. 왜? 언어적 통찰력, 이건 뭐예요? 이건 미케니컬 측면입니다. 선지서고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런 논리적인 단서들이에요. 여기서 대놓고 나온 게 뭐냐면은 mechanical aspect를 뛰어넘은 것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문학이 하는 역할이 문법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역할이란 말이야. 1번 무조건 안 됩니다. 2번 보실게요. 예술적 상상력. 이거 너무 매력적이죠. 이해됩니다.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여러분들 좀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3번 literary sensibility, 문학적 감수성. 자, 감수성이라는 것은 뭔가 예민하게 response,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야. 얘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4번 alternative perspective, 대안적 관점.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대안적 관점을 가진다, 이런 느낌인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비판적 사고처럼 뭔가 다양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내용은 결국에 기계적인 거를 뛰어넘은 어떤 비욘드한 책 속에 푹 빠져드는 내용인 건데,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제 literature를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을 얘기를 했을 때 engaging in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 involvement, 요 단어가 굉장히 직접적인 거죠. 이 단어가 뭐예요? 참여, 관여, 몰입이란 뜻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의 근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drawn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빠져든다는 말이죠. inhabit, 거기에 거주한다는 얘기거든요. 텍스트는 리터처가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백업을 해줍니다. 5번의 답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2, 3, 4를 살펴볼게요. Artistic imagination. 여기가 충분히 매력적이겠지만 얘 범주가 너무 넓어요. 예술적 상상력. 예술적으로 상상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 프로덕션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 리프로덕션,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의 느낌인 거죠. 상상력이 풍부하고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이 아니라 내가 가상적으로다가 그 문학 안에 들어가서 그 문학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가상의 상상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2번은 그런 면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너무 큰 개념이고요. 3번도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리스폰스가 들어가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약간 티키타카처럼. 그래서 3번과 5번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Literally 얘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문학적으로 감수성, 예민성,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 리스폰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nvolvement는 들어간 겁니다. 다이빙 한 거죠. sensibility는요 들어가지 않아도 티키타카처럼 딱 받았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글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drawn into 이끌린다라든지 거주한다, 산다라든지 engage 한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단어들이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인 거예요. 4번은 다른 선지들에 비해서 더더욱이 아니죠. 네. 뭔가 뭐 비판적인 어떤 다른 시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을 여지가 있는 것이 2번과 그 다음에 3번 이 두 가지가 아마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고 2, 3, 5번 중에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탑 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답률이 3.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에 7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오답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답인 5번은요. 선택한 그 퍼센테이지가요. 26.4%입니다. 그에 반해서 2번 같은 경우 Artistic Imagination은요. 무려 31.1%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정답인 5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높은데요. 14.8%입니다. 그런 게 얘도 무시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인 거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선지에서 많이 갈렸다. 그래서 이 빈칸 추론을 3분 이내로 해결해야 되는데 선지에 대한 고민에서 묻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진짜 많이 잡아먹히는, 더군다나 이게 31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5분, 6분, 7분씩 잡아먹혀버리면요 뒤에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을 풀 때 쫄려서 못 풉니다. 네,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 이 3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결국에 읽지 않았겠죠. 저희가 읽어야 하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분석하고 읽고 근거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우리말 정리와 타깃 설정하면서 글을 찾아 읽는 것.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선지서고에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를 반드시 걸러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빈칸 추론, 글을 다 읽지 않고 골라서 읽는다. 그래서 타깃을 잘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번 수능 지문에서는 첫 번째 타깃이 literature이었죠. 이 문학이 학습자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인 거죠. 그래서 literature가 enables learners, 학습자들에게 뭘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타깃이 beyond the mechanical aspect, 그 언어학습에 있어서 기계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어떤 우리의 attention을 주었다. 그거를 shift, 변환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타겟팅으로 해서 보니까 기계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게 뭘까?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텍스트 안에서 inhabit, 깃들어 살게끔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서 꼬리를 물듯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은 완전히 약간 변호사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막 얘기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론과 변론을 하면서 증거와 그런 어떤 입증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증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빈칸 추론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도 틀릴 수 있잖아요. 틀렸을 때는 내가 선택한 그 답, 걔가 왜 이렇게나 나한테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그거를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아, 나 이거 너무 매력적이었어. 나 이미지네이션에 꽂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틀린 답도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오답이 너무 중요해, 빈칸 추론은. 그걸 보면 아, 이 친구가 논리 판단이 되는 친구구나, 아니구나, 얘 그냥 단어 똑같은 거 보고 찍었구나, 이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빈칸 추론만큼은 꼭 여러분 오답 정리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빈칸 추론을 어떻게 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전달해 보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학원 수업에서는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2타임 정도를 들여서 하는 강의인데, 일단은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타깃 설정이라는 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골라서 내가 타깃된 내용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도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우리말 정리를 할 때 내가 정리한 내용이 맞을까요? 이런 궁금증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지문 출처, 뭐 몇 학년도 수능, 몇 학년도 뭐 구평, 이런 것들 남겨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좀 되풀이해서 보시면서 내가 타깃 설정을 하는 연습, 그리고 우리말 정리를 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면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좀 재밌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간 그 MBTI 성향상 약간 그 T인 친구들은 좀 잘해요. 약간 이과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 근데 약간 F들은 약간 뭐랄까, 너무 자기 경험을 곁들여.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향 따라서 이 빈칸 추론 문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다 가져가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 4개 말고 2개만 푼다든지 뭐 1개만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이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영상도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